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의 KF-21 전투기가 7차 비행에 이어서 8차 비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동시기에 개발 중인 한국형 무인 드론 스텔스기 역시 초도 비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기막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에 세 번째 비행을 완료한 KF-21 보람에는 랜딩 기어를 완전히 접은 뒤 엔진의 출력을 최대로 높여 벌써 슈퍼크루징에 가까운 마하 1.9 비행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고 8차 비행을 곧장 진행할 가운데 스텔스 RCS 성능을 입증받은 국산 KUS 무인기 역시 KF-21처럼 활주 시험을 끝내고 최초 비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즉슨 우리나라의 무인 스텔스기까지 KF-21 시험 비행의 일정에 완벽히 겹치며 동시에 포함되자 8차 비행은 KF-21 전투기와 함께 묶어 무인 스텔스 복합체계 현대 비행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한 발 앞선 기술력으로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영공을 수호할 KF-21과 KUS 가오리의 멋진 비행이 기대됩니다. 그런데 군사무기 언론의 보도에서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서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회자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산 무인기가 없었으면 도입할 선택지조차 없었던 한국 공군이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이러한 서름은 KF-21 한 대로 최대 4대까지 무인 조종이 가능한 KUS의 개발 완료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KF-21 보람의 한 대의 작전 반경은 3배 이상 넓어지고 폭장량까지 4배 이상의 성능을 보여줄 텐데요. 국내 연구진들 역시 무인 스텔스기인 KUS의 비행 작전에 관하여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손으로 직접 만든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순간을 온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KF-21이 공식적인 일정을 뒤로한 채 KUS 무인기와 합동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쏟아지면서 중국과 일본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건 사업이었던 무인 스텔스기와 KPS 정찰 기능 개발을 모두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시험 비행을 눈앞에 둔 KUS 무인기의 첫 비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더 이상 미국산 무인기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감시 체제를 구축할 전망입니다. 심지어 한국항공이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시스템 샤크넷 기술까지 응용하면 KUS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이 에어버스가 함께 공동 개발한 샤크넷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날개 끝부분이 마치 상어의 뾰족한 지느러미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느러미 형태의 날개는 훨씬 더 긴 시간의 비행 능력을 가지게 해주는 핵심 기술인 것이죠. 한국항공에 따르면 샤크넷은 연료 소모를 70%나 절감시켜 기존의 비행체보다 무려 270km나 더 오랜 시간 비행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에 따르면 KF-21의 호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 한국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개발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창설 50주년 행사에서 KF-21 보람회에 이어서 스텔스 무인기의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KUS는 탑재된 레이더를 통해 최대 900km까지 떨어진 곳까지 들여다본 뒤 적진지에 있는 목표 위치를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는 정찰 임무와 타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스텔스 무인기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최종적인 목표로 KF-21 전투기와 함께 400대의 초도 물량을 한국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인 스텔스 기술력이 약 90% 수준에 도달했다는 놀라운 발표로 한국의 영원한 주적 중국과 일본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에는 더욱 새로운 최신형 무기 체계와 이를 활용한 다양한 공군 전술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위사업청 역시 스스로 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거나 레이더를 타격하면서 공중전까지 벌일 수 있는 첨단 무인 전투기가 보람의 전투기와 함께 비행한다면 정찰과 탐색 같은 무인 드론의 필수적인 역할부터 시작해 KF-21 전투기와 K링크를 연동하여 적전투기 교란이나 주요 목표물에 대한 타격 작전 등 공중에서 벌어지는 작전이 매우 수월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KF-21의 8번째 비행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보람의 전투기 그 자체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뜻밖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세간의 예상을 몇 번이나 뒤엎어왔던 한국 국방부가 KF-21의 전투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유무인 편대 비행이라는 신개념 전술체계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 군사 매체는 KF-21 보람의 뿐만 아니라 옆에서 같이 비행할 KUS 무인 드론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사건 이후 해외 군사 매체는 한국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계획들은 사실상 기존 계획보다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분석하며 KF-21의 시험 비행에서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 KUS 스텔스 무인기와 편대 비행을 시험해 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후 한국 국방부는 국산 전투기 KF-21과 함께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가오리 X를 복합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국방부는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한국에서 무인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저피탐 설계를 적용해 스텔스기에 근접한 레이더 반사 면적을 확보한 것도 큰 장점으로 뽑히고 있죠. 이로 인해 다가오는 KF-21 보람의 최초의 비행은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민간 군사정보 컨설팅 업체에서는 한국이 가오리 X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추진력과 관련된 기술 검증을 마쳤고 미공개 시험 시설에서 이미 이착륙을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현재 KF-21 블로거는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포기한 대신 강력한 무장력과 민첩함을 장점으로 삼고 있다며 최근 천문학적인 유지비와 고장 등 다수의 문제로 인해 미국조차 5세대 전투기 양산을 주저하는 시점에서 4.5세대 전투기를 선택한 한국을 주목해야 했고, 이뿐만 아니라 2026년 본격적인 양산에 접어들게 된다면 지금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한국의 영공은 무려 100대 이상의 업그레이드판 KF-21이 수놓게 될 것이며, 이러한 방식은 중국 영공에 새로운 압박을 가할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2020년 국방과학연구소는 비밀스럽게 KUS를 70% 이상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2020년대 후반까지 스텔스 정찰기를 개발하고 2030년대에는 KUS 가오리 X를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2015년에 실물보다 조금 작은 가오리 기술 시범기의 시범 비행에 성공했고, 이번 연도에는 초도 비행까지 성공해 2030년 안에 가오리의 최종 개발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스텔스 무인기용 2500파운드 엔진도 개발해 이제는 1만 파운드급 엔진까지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고구려제국이었습니다.